팩틴 스포츠 무료 분석입니다. 22일 무료픽 올킬 4연승 성공. 1월 24일 국내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영상 이외에 매일 성실하게 유료 자료를 정보방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보방 숨은 고수들의 조합도 적중률 향상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정보방 출첵 치킨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영상에 담을 수 없기에 무료 정보방에서 추가로 해외 축구 전경기 추가 분석과 유료픽 유료 자료 최종 필살픽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료 정보방에서 2차 정밀 분석 후 최종 픽 연승 때리겠습니다. 입장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검색 캡44 플러스 친구 아님. 본 영상은 최종 배팅이 아니고 1차 초안입니다. 라인업 등 변수가 많은 게 토토이기 때문에 최종 배팅 내역은 정보방서 2차 정밀 분석 후 공유합니다. 대표 1. 분데스리가 1월 25일 FC 샬케 04 라이프치히 매치 팩트 샬케 최근 66경기 중 61경기 승리 없음. 라이프치히 최근 샬케 상대 3경기에서 최소 3득점 성공. 라이프치히 샬케 상대 최근 6경기 중 5경기 무실점. 라이프치히 최근 9경기 무패 중. 샬케 최근 9경기 중 8경기 최소 2실점 허용. FC 샬케 독일 일부 18위 무무패패패. 프랑크푸르트에게 0대3으로 대패하면서 후반기에도 반전을 만들기에는 요원해진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경기를 주도한 쪽은 샬케였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역습에 전혀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기대 득점은 샬케가 더 높았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오히려 점수를 뒤진 채로 전반을 마쳐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후반엔 만회를 위해 수비 리스크를 더 짊어져야 했고 약점인 수비 능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만것 올 시즌 공격 효율이 가장 좋지 못한 팀이었는데 수세적인 상황이 될 것이 유력한 이번 경기에서도 별다른 반전을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비는 늘 약점. 1대1 대응 능력과 팀 전반적인 기동력이 매우 좋지 못해 역습 상황에서 번번이 박스 안 슈팅을 허용하고 마는 모습입니다. 라이프치히가 뮌헨을 상대로도 압박 전술이 나쁘지 않았고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은 매우 높게 점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라이프치히 독일 일부 5위 승승승승무. 바이언과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면서 홈에서의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언이 실전을 치른 지 오래된 데다 주전 선수들이 제법 바뀐 상황이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후반에 자신들의 페이스로 경기를 주도한 것은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전 경기에서 후반에는 상대를 몰아넣고 카운터 프레스를 가동해 빠른 역습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전방에 에너지 레벨이 좋은 선수들을 풀어넣자 공격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샬케가 에너지 레벨이 좋은 유형의 팀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풀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뮌헨이 자신들을 끌어들이고 속공으로 들어서자 선제골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방에 대한 압박을 중시하는 팀 특성상 자신들을 끌어놓고 공격에 들어가는 양상의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물론 샬케가 문전에서 섬세함이 바이언만큼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배팅 팁.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 대비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뮌헨을 상대로 후반에 주도권을 가져오는 능력과 카운터 프레스의 완성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샬케의 기동성과 문전 앞에서의 공격 효율이 이전 경기에서 매우 좋지 못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경기에서도 성과를 기록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경기의 흐름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이번 경기에서도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승패 라이프치히 승. 핸디 마이너스 1.0 라이프치히 승. 6-5 3.5버. 이 에레디비시 1월 25일 FC 엠은 PSV 에인트호번. 매치 팩트. 호벤 엠엔 상대 최근 3연승 중. 엠엔 최근 14경기 중 13경기 승리 없음. 호벤 엠엔 상대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최소 2득점 성공. FC 엠은 네덜란드 일부 16위 패패승 무패. 네이메헌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하고 말았다. 피지컬과 육탄 방어의 이름이 높은 네이메헌에게 롱볼 위주의 빌드업이 잘 통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이 때문에 점유율을 앞서는 의외의 양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이 1점 아래로 떨어지면서 패하고 말았다.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면 아인트호벤이 원정에서 롱볼 양상의 팀에게 발목을 잡힌 적이 왕왕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인트호벤은 네이메헌과 다르게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는 편이라는 점에서
엠맨의 실리적인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먹힐 가능성은 있는 셈. 의외로 엠맨이 라인을 아주 낮게 형성하지도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1대1 대응 능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 아인트호벤의 득점력을 100% 제어하기는 어렵습니다고 보는 편이 낫다.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점이 더욱 증폭되는 편이라는 점도 엠맨의 실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평균 점유율이 낮아지는 원정에서는 시타르트를 1대0으로 잡은 것 이외에는 모든 경기를 패했는데 아인트호벤 정도의 팀을 상대할 때는 원정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점유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더 높다. PSV 에인트호벤, 네덜란드 1부 2위 승무승무승. 비테세를 1대0으로 겨우 잡아냈다. 7am. 의 중거리 한 방이 아니었더라면 승점 3점을 따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생각보다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박스 안보다 바깥에서 기록한 슈팅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하코 FW의 이탈 이후 공격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많아진 상태. 후반기에 리그에서 2골 이상을 넣은 경기는 시타르트와 2대2로 비긴 경기 하나뿐이었다. 이적하기 전까지 리그에서 기록한 골의 정확히 절반인 21골에 관여했던 하코의 이탈이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미친 듯 합니다. 물론 아인트호벤의 전력상 이번 경기도 원정이지만 중원의 힘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꾸준히 라인을 높게 형성하는 스타일. 이 때문에 원정에서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흐로닝언과 캄비르를 상대로 대량 실점을 허용하면서 발목을 잡힌 경험이 있었다. 엠맨의 공격 효율이 올 시즌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인트호벤이 원정에서는 강등권 팀을 상대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크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는 점은 사실. 배팅팁. 오버 3.5를 1순위로 픽할 수 있습니다. 아인트호벤이 공격적인 능력과 높은 라인, 강도 높은 압박으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흐로닝언과 캄비르에게 발목을 잡히는 등 실리적인 운영을 하던 팀에게 덤리를 잡혔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승패로 접근하게 됩니다면 당연히 아인트호벤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나 스코어 접근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승패 PSV 인트호벤 승. 핸디 마이너스 1.0 PSV 인트호벤 승. 6-5 3.5버. 3부 분데스리가 1월 25일 바이에른 뮌헨 FC 쾰른. 매치 팩트. 양팀 맞대결 최근 8경기 2.5버. 뮌헨 쾰른 상대 최근 10경기 중 9경기 승리. 뮌헨 쾰른 상대 8경기에서 최소 2득점 성공. 뮌헨 9경기 무패 중. 바이에른 뮌헨 독일 1부 1위 승승승무무. 후반기 첫 경기에서는 1대1로 비겼다. 아쉬운 결과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은 라이프치히였던 데다가 원정이었음을 감안하면 패하지 않을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점 상황에서 상대의 카운터 프레스에 당하면서 동점골을 허용했습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데 쾰른은 올 시즌도 활동량을 중심으로 무한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압박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 빌드업의 시작점인 골키퍼도 조머, GK로 바뀐 상황이라 빌드업 상황에서의 안정성은 2-3경기 동안 다소 불안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첫 골 상황에서 유려하게 풀어나오면서 속공으로 이어간 장면은 꽤 인상적이었다. 상대의 압박이 거세자 사선 자원들을 최대한 아래로 배치시키면서 상대의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려 했고 이것이 다이렉트하게 이어진 것 결국 키미히 CM가 홀로 중원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압박이 거세더라도 바이언이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루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FC 쾰른 독일 1부 10위 패승승승승. 브레멘을 7대1로 박살내면서 후반기 반전을 예고했습니다. 점유율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슈팅 숫자는 3배나 차이 나는 등 완전히 브레멘을 압도했던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다. 이전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여전했습니다. 경합 상황에서 대부분 브레멘을 압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덤과 상대 수비수인 프리에드를 절처하게 괴롭히면서 자책골을 하나 허용하게 만드는 등 최대한 라인을 올리고 상대를 공략하는 경우 압박을 잘 풀어나올 능력이 없는 팀의 경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형의 팀입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바이언이 유동적으로 라인을 컨트롤해 속공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한 모습은 꽤 부담스러울 듯 합니다. 라인을 높이는 양상을 보이는 데다가 활동량 위주의 전술로 인해 후반에는 수비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 특히 원정에서는 무실점 경기를 하나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배팅 팁. 오버 3.5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다. 바이언이 월드컵에서 주력 손실이 꽤 있었고 빌드업의 시작인 골키퍼도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의 완성도와 압박을 대처하는 능력은 다소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쾰른도 높은 라인으로 인해 수비적인 리스크는 상당히 큰 유형.
다만 뮌헨이 상대의 라인이 올라온 틈을 타 속공으로 유연하게 공격을 이어간 모습을 감안합니다면 바이언의 우세를 점쳐도 무방할 듯. 승패 바이에른 뮌헨 승. 핸디 마이너스 1.0 바이에른 뮌헨 승. 6-5 3.5버. 4. 분데스리가 1월 25일 TSG 1899 호펜하임 BFB 슈투트가르트. 매치 팩트. 호펜하임 최근 4경기 2.55버. 호펜하임 홈에서 양팀 맞대결 최근 7경기 중 6경기 2.55버. 호펜하임 홈에서 슈투트 상대 7경기 중 6경기 최소 2득점 성공. 호펜하임 최근 4경기 최소 2실점 허용. TSG 1899 호펜하임 독일 1부 13위 승패승 무패. 우니온 베를린에게 1-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두 골을 코너킥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실점의 양 자체는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쐐기골을 속공해서 허용한 데다 기대 실점 수치가 2.75골에 달하는 등 경기력이 아주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호펜하임은 자신들이 경기의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는 스타일. 이 때문에 중앙 싸움에 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때문에 이전 경기 상대였던 우니온 등 활동량과 압박 능력에 뛰어난 팀에게는 꽤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편. 슈투트가르트가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젊은 팀이기에 속공 대처에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고 할 수 있을 것. 다만 슈투트가르트의 역습 천병인 소사 LB가 결장하고 슈투트가르트의 원정에서의 기조는 다소 보수적이기 때문에 경기의 주도권은 호펜하임이 질 수 있는 환경인 것은 맞다. 결국 공격에서 선수들이 얼마나 정교한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올 시즌 호펜하임이 공격 효율은 밑에서 5번째라는 점은 걸리는 부분입니다. BFB 슈투트가르트 독일 1부 16위 승패무. 마인츠와 1-1로 무승부를 거두었다. 홈에서 강한 슈투트가르트답게 경기의 점유율은 자신들이 쥐기는 했지만 박스 안에서의 노련함이 부족한 것이 결국 실점으로 연결되면서 승점 3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앞서 언급했듯이 리그에서 가장 젊은 팀, 이 때문에 이전 경기에서처럼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노련하게 승부를 붙이는 면모는 다소 부족하고 수비적인 약점도 경험 부족으로 인해 다소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기라시 FW의 선제골 이후 4분 만에 PK를 내주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다소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듯 호펜하임이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을 지니고 있어 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잦고 슈투트가르트의 젊은 에너지 레벨을 이용해 속공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올 시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소사 LB의 결장은 염두에 두는 편이 낫다. 배팅 팁. 호펜하임이 승리를 점친다. 호펜하임이 슈투트가르트의 속공에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으나 슈투트가르트도 측면 역습에 천병인 소사가 빠졌고 원정에서는 평균 점유율이 4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주도권 싸움에서 약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었다. 호펜하임도 결정력이 그다지 좋은 팀은 아니라 저득점 양상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승패 TSG 1899 호펜하임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6-5 2.5 언더. 5. 분데스리가 1월 25일 헤르타 베를린 BFL 볼프스부르크. 매치 팩트. 볼프스 최근 5경기 승리. 볼프스 최근 7경기 최소 2득점 성공. 볼프스 최근 7경기 중 6경기 2.5버. 볼프스 헤르타 상대 10경기 중 9경기 무패. 헤르타 베를린 독일 1부 17위 승승승 무패. 보훔에게 1-3으로 패하면서 강등권으로 다시 추락.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는 보훔에게 3골이나 허용할 정도로 박스 안의 수비가 매우 좋지 못했는데 이전 시즌 최악 수준이었던 수비력의 약점이 아직 개선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문제는 공격진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는 점. 루케바키오, RW 리그 7골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유리몸 요베티치, FW는 다시 부상으로 전열에서 일탈했고 니에드레흐너, FW 리그 4골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역습에서 온더볼 능력을 발휘하던 세르다르, MF가 운반한 공을 방점으로 이어줄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다. 전형적인 역습 위주의 팀이라 이번 경기에서도 홈팀이지만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는 것이 중론. 오히려 홈에서도 42%의 낮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공격 기회보다는 수비에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더 긴 상황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앞서 언급했듯이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는 순간의 수비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은 단단한 수비가 필요한 역습 성향의 헤르타 베를린에게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BFL 볼프스부르크 독일 1부 6위 무승 승패승.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은메차 FW가 결장했음에도 리그 2위 프라이부르크를 6대 0으로 잡아내면서 훌륭한 홈에서의 경기력을 선보였다. 중원에서 점유율 확보는 홈에서 더 잘 되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의 상대인 헤르타 베를린이 역습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이전 경기처럼 중앙에서의 주도권은 볼프스부르크가 가지고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전 경기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비머 RW의 이탈이 아쉽기는 하지만 윈드 FW 이전 경기 2골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호재. 헤르타 베를린의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 라인이 상당히 얇아져 있고 강한 압박으로 실점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수비 플랜도 크게 바꿀 이유는 없다. 압박으로 공을 운반하는 세르다르만 집중적으로 견제합니다면 헤르타 베를린의 주요 공격 루트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 배팅 팁.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역습 성향이 짙은 헤르타 베를린의 특성상 볼프스부르크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헤르타 베를린의 전방 라인의 이탈도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볼프스부르크도 이전 경기에서 최다 득점자 없이도 6골을 퍼부은 화력도 인상적이었다. 승패 BFL 볼프스부르크 승. 핸디 -1.0 BFL 볼프스부르크 승. 6-5 2.5버 6. 세리에A 1월 25일 SS 라치오 AC 밀란. 매치 팩트. 밀란 최근 9경기 중 8경기 2.5버. 양팀 맞대결 최근 7경기 중 6경기 2.5버. 밀란 라치오 상대 6경기 중 5경기 승리 최소 2득점 성공. SS 라치오 이탈리아 1부 5위 페페 무승승. 볼로냐를 1대 0으로 잡아내고 꾸준하게 순항 중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월드컵 이후 좋지 못했던 실점 억제력이 돌아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호재인 점. 다만 볼로냐는 아르나우토비치가 빠진 상태라 전방에 상당한 공백이 있던 상황이었고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수올로도 올 시즌 4번째로 득점이 적은 팀이었다. 라치오의 풀백 라인이 안정을 찾은 센터백 라인보다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고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가 측면임을 감안하면 최근 두 경기의 결과를 가지고 밀란전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임모빌레 FW가 이탈했지만 올 시즌 임모빌레의 공백을 안데르손 FW 이전 경기 한 골, 2잘 메워주었기 때문에 큰 공백은 아니다. 안데르손이 폴스나인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골을 독점하기보다는 측면과 미드필더 자원과의 연계와 매끄러운 볼 전개에 집중하는 모습. 최근 밀란이 후반이 되면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이라는 점도 라치오 입장에서는 공략해볼 만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AC 밀란 이탈리아 1부 2위 승무패 무패. 인테르에게 0대 3으로 대패하면서 좋지 못한 페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폴리를 추격하기 위해 꼭 잡았어야 할 레체전을 2대 2로 비긴 것은 상당히 아쉬웠던 결과였고 라치오를 상대로도 우세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밀란은 최근 세트피스와 후반부 실점이 약점. 이전 경기에서도 세 번째 실점은 후반전에 나왔고 로마전에서는 87분 이후 2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 0 스코어를 지키지 못하고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라치오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가진 팀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인 점이지만 최근 수비력에서 문제가 생긴 것만은 분명합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놓아도 무방할 것. 밀란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 라치오가 로마뇰리 영입 이후 중앙 수비 라인이 안정되었지만 측면 수비에서 약점이 뚜렷합니다는 점을 밀란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루, FW가 미끼 역할을 하면서 레앙, LW, 이중앙으로 좁히고 테오, LB가 직선적으로 올라오면서 전방에 순식간에 많은 숫자의 선수를 배치하는 양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치오가 기본적으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감수합니다는 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배팅 팁. 오버 2.5를 1순위로 추천하겠습니다. 두 팀이 상대를 공략해볼 옵션이 상당히 많은데 밀란은 약한 라치오의 측면 수비를 이용할 수 있고 라치오는 최근 밀란이 후반에 흔들린다는 점과 세트피스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밀란의 뒷심이 좋지 못하고 레체전에서는 2골을 먼저 실점하는 등 라치오보다 수비적인 흔들림이 심합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면 승부에서는 라치오가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승패 SS 라치오 승. 핸디 플러스 1.0 SS 라치오 승. 6-5 2.5버 7 에레디비시 1월 25일 스파르타 로테르담 RKC 발베이크. 매치 팩트. 스파르타 최근 3경기 무실점. 발베이크 최근 6경기 중 5경기 2.5버. 스파르타 홈에서 발베이크 상대 7경기 무패 중. 스파르타 로테르담 네덜란드 1부 6위 패무패 승승.
캄비르를 3대 0으로 잡아내고 호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캄비르와의 승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샘 올 시즌 스파르타의 공격 방식은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롱볼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정교한 빌드업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을 자주 하는 편. 그러나 올 시즌 리그에서 공격 효율이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등 공격진의 결정력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리그에서 4번째로 많은 득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발바이크의 박스안 수비 능력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 공격진을 향해 직선적으로 공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수비를 꽤 많이 흔들 수 있을 것. 발바이크가 굉장히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편인데 실리적인 운영을 하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무패를 기록하는 모습. 올 시즌 공중볼 경합 능력이 리그 1위라 직선적으로 스파르타 후방으로 공을 찔러 넣는 유형으로는 수비를 공략하기 어려운 타입입니다. 물론 발바이크가 롱볼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면서 역습 상황에서 공간을 주지 않는 양상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RKC 발베이크 네덜란드 1부 12위 페무페무페. 이전 경기는 경기장 사정으로 인해 치르지 못했습니다. 팀을 정비할 시간을 번 상황이기는 한데 스파르타와는 상성이 맞지 않는 상황으로 보는 편이 나을 듯 올 시즌 리그 기대 득점에서 6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홈에서의 호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올 시즌 기록한 26골 중 원정에서 기록한 골은 8골에 불과한 상태. 원정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득점보다는 실점 억제에 집중하는 편이라 슈팅 전환율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등 장점을 크게 드러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1대1 대응 능력과 수비 대형의 안정성을 장담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닌데 올 시즌 세트피스와 PK로 내준 골이 12골로 전체 실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올 시즌도 단순하게 공을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 롱볼에 의존하고 있으나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좋아지면서 효율이 상당히 괜찮아진 상황임을 감안합니다면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발바이크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팅 팁. 스파르타의 승리를 점친다. 발바이크가 세트피스와 PK에서 실점한 골의 비중이 상당해 박스 안에서의 수비력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스파르타가 그동안의 플랜이었던 단순하게 박스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과정만으로도 발바이크의 수비가 상당히 흔들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역습 위주의 팀을 상대로는 수비력을 잘 발휘하면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승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 핸디 마이너스 1.0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 6-5 2.5버. 8 잉글랜드 EFL컵 1월 25일 사우샘프턴 뉴캐슬 유나이티드. 사우스햄튼 잉글랜드 1부 20위 패승승 승패. 아스톤빌라에게 0대1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결승골도 오픈 플레이가 아닌 세트피스에서 허용한 것이었던 만큼 실점 상황에서도 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이선 존스 감독은 300을 플랜 A로 사용하던 감독이었으나 이제는 400 양상의 시스템을 자리 잡게 하고 있습니다. 워드 프라우즈 CM을 2선으로 기용하면서 워드 프라우즈의 킥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유기적인 대형 변화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수비적인 성과도 꽤 괜찮아진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 5경기에서 사우스햄튼이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기는 없었다. 백슬래시 사인 다만 공격의 빌드업이 워드 프라우즈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워드 프라우즈가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는 뚜렷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롱볼을 주로 쓰는 팀 특성상 공중볼에 아주 강한 뉴캐슬과는 상성도 좋지 못한 상태. 맨시티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해당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아주 세게 돌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 잉글랜드 1부 3위 무패승 승무. 팰리스와 0대0으로 비기면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최근 공격진의 성과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특히 주포인 알미론 RW은 2023년 들어 공격 포인트를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득점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예상되었던 기마랑이스 GM가 예상을 깨고 선발로 복귀했습니다는 점. 사실상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기마랑이스가 홀로 지탱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기마랑이스가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더 답답해질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골만 넣지 못했을 뿐 기대 득점은 1.25골로 공격 전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득점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수비에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 전방 압박의 강도와 유동적인 전형 변화와 대처 등 실점 억제에 상당히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로테이션을 돌렸던 컵 대회를 제외하면 최근 4경기에서 실점이 없다. 공중볼 경합 능력에서 리그 4위에 올라 있어 롱볼 위주의 사우스햄튼과도 상성이 좋다.
배팅 팁. 뉴캐슬이 유리한 위치인 것은 사실. 사우스햄튼이 최근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기는 하나 롱볼 과측면 위주로 빌드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은 변함이 없는데 공중볼과 수비에 전반적으로 강한 뉴캐슬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뉴캐슬도 최근에는 공격진의 성과와 폼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 언더 기점오를 1순위로 삼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승패 뉴캐슬 유나이티드 승. 핸디 플러스 1.0 무승부. 6-5 2.5 언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캡틴 무료 스포츠 분석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올킬 성공입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입장 문의는 카톡 아이디 캡44 플러스 친구 아님 또는 영상 고정 댓글 문의. 정보방에서 무료 픽으로 케어받으세요.